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오비탈과 전자배치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오비탈에 관련된 내용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오는 것들이 뻔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할 거야. 자, 첫 번째 뭐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오비탈이야? S오비탈이죠. 자, 그럼 S오비탈의 특징은 무슨 모양이다 라는 거? 구형이다. 동그란 모양이다. 그리고 얘는 방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기니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형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고만 전자가 존재할 뭐는 확률은 누구하고만 연관관계가 있다? 거리만 연관관계가 있다.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곧 핵과 거리가 같다면 그 자리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어떤 자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같은 자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거리가 이렇게 경계면 그림으로 나왔을 때 요 안에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그랬고 요 밖에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져도 0에 붙는 게 아니라 어디에 수렴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 0에 수렴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 따라서 이 안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공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ES 오비탈부터는 전자의 존재 확률이 0인 지점 여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디라고 얘기를 해요. ES 오비탈에는 마디가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S 오비탈에는 마디가 몇 개가 보이니? 2개가 보이죠. 따라서 마디의 개수가 몇 가지? n-1가지의 마디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마디가 존재한다? n-1가지의 마디가 존재한다. 2번 껍데기의 S 오비탈에는 마디가 몇 개? 1개. 3번 껍데기의 S 오비탈에는 마디가 몇 개? 2개. 그 마디라는 곳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인 공간이다? 0인 공간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p 오비탈이라는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p 오비탈은 당연히 아까 S 오비탈 잠깐 얘기 안 했다. S 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다 있죠. 1번에도 S가 있고 2번에도 S가 있고 3번에도 S가 있죠. 자, 근데 p 오비탈은 몇 번 껍데기부터 존재하는 게 p 오비탈이야? 2번 껍데기부터 존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p 오비탈이 되겠지. 그래서 p 오비탈은 몇 개의 오비탈이 있어요? x축에 있는 px 오비탈, y축에 있는 py 오비탈, 그 다음에 z축에 있는 pg 오비탈 하면 왠지 좀 더럽지 않니? pg? pz 오비탈이라고 하자이? 왠지 좀 기름 나올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얘 기름이 깨끗한 기름이 아니잖아, pg가. 그죠? 그래서 px, py, pg, pz가 있어. 근데 이 p 오비탈이라는 애들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거리하고도 상관이 있고 뭐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방향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한 가지만 알아두자. 뭐냐면 방향이 다르면 거리가 같아도 존재 확률이 다른 건가요? 맞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점이라고 쳐봐.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에 전자가 있어. 그럼 px 오비탈에 있는 점 자리와 py 오비탈에 있는 자리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무조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어디가 더 크다 있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달라. 근데 조심할 건 같은 축 안에 있는 여기는 얘랑 얘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같습니다. 원점 대칭으로 떨어지는 이 자리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같은 축, 같은 py 오비탈 축 안에 있어. 요렇게. 그러면 이 자리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어떤 자리이다? 같은 자리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자고요. 마찬가지로 이 p 오비탈도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은 거지 0이 되는 건 아닌데, 자, 요거는 뭐 출제될 확률은 매우 낮기는 한데 그래도 알아는 두자. 뭐냐면 자, px 오비탈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px 오비탈 내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공간 있어요. 어떤 평면 내에는 p의 yg 평면, p의 yg라고 하지 말자. 그냥 yg 평면. 자, yg 평면이라는 게 어디야?
Y축과 Z축을 이렇게 하는 평면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평면에는 px 오비탈 전자가 없어요. px 오비탈의 전자는 yz 평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py 오비탈에는 어디 평면에는 xz 평면에는 py 오비탈의 전자가 없는 거야. 이게 뭔지 알겠지, 그치? 자, xz 평면이라는 게 어딜 얘기하는 거야? 이게 x축이고 이게 z축이니까 요렇게 평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 평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는 0이야. 그럼 그 평면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공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x, y, z니까 pz 오비탈은 어디에? xy 평면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이다? 0이다. 오케이. 따라서 그 px, py, pz마다 평면 단위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공간이 나온다 정도로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해서 뭐 오비탈에 관련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은 짧게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 한번 살짝쿵 풀어봅시다. 시간 오래 안 걸릴 거니까 한번 드려볼게요. 빨리 풀어봐. 자, 이 문제에서 뭐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할 거는 뭐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요 말 양자화되어 있다. 요 말 뜻 하나만,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그냥 정해진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요 정도의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 앞에 전제 조건 수소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갈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잡아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깊게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양자라는 동네는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양자가 아닌 건 알고 있지? 그지? 뭐 이런 개그 치면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그 호영 호재를 하지 못하는 뭐 이런 애들을. 됐어. 알았어. 됐어. 표정 진짜 재수없다. 그냥 그래. 자,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다, 없다 정도를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양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요? 지금부터 양자에 대한 얘기. 자, 데려온 자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를 좀 봅시다. 자, 양자라는 거의 종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양자가 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실 선생님이 양자역학 쪽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전공 좀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들이대기 시작하면 100% 나는 깨져요. 미리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을 나도 솔직히 가지고 있진 않아. 근데 그냥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나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믿음의 학문이래. 양자역학은 그 누구도 그 진실에 다가설 수 없는 학문이야. 그냥 믿어 이거는 거지. 그냥 믿어야 하는 학문이다라는 결론밖에 못 내려서 솔직히 너무 어렵더라고. 제대로 공부하려고 좀 전공책도 좀 갖다가 놓고 어쩌고 저쩌고 펴서 좀 보면서, 저희 니네 일봉쌤 알죠? 그분이 이쪽 전공자거든. 일봉쌤한테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봐. 그럼 일봉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막 설명해. 못 알아듣는 말을 신나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잔뜩 설명을 해줘 나한테. 근데 한 30%도 못 알아듣겠어 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믿으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양자역학은 우리도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하자. 그냥 믿자. 그냥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여기 정도까지 뭐 완벽하게 이해할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 그냥 우리 단체로다가 믿자. 자, 양자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양자가 있습니다. 주방자스. 양자는 몇 가지 양자가 있다? 이렇게 4가지 양자가 있습니다. 주방자스.
자, 주양자수,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그래서 주방자수인데요. 이때 이 방위양자수를 갖다가 혹자들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부양자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주방자수. 됐어? 그럼 양자의 종류가 총 몇 가지 양자의 종류가 있다? 4가지 양자의 종류가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미리 얘기하자. 어떤 전자를 지정하든 한 원자 내에 있는 전자 중에 이 4개의 양자가 동일한 전자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이 11번이니까 전자 11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혹은 누군가가 100번이야. 그럼 10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100개의 모든 전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4가지 양자가 모두 같은 전자는 그 안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전자는 주방자수만 알면 각각의 전자들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정도는 미리 하나 밑밥으로 깔고 갑시다. 자, 그리고 주양자수를 우리는 약자로 뭘로 표현하죠? N 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는 우리가 약자로 L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뭐로 표현하냐면 스몰 m의 아래 첨자의 L이에요. 아래 첨자 무슨 뜻인지 알지?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는 스몰 m의 아래 첨자의 S. 요렇게가 이제 주방자수의 약자가 되는 거고, 이 약자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됐지? 근데 요거를 그냥 내 멋대로 해석을 합시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실제 양자의 개념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얘기합니다. 괜히 또 뭐 어디 가서 태클 걸고 그러지 말자. 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실제 양자의 개념과 조금은 다를 수 있어. 자, 첫 번째 주양자수라는 걸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껍질 번호. 껍질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위양자수라는 건 뭐라고 정의하냐면 오비탈 번호.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칸 번호.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라는 건 도는 방향. 자, 첫 번째 껍질 번호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K 껍데기, L 껍데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껍질 번호가 되는 거지, 그치?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 번호라는 건 뭐야? SPDF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하면, 자, K 껍데기, L 껍데기, M 껍데기 뭐 이렇게 가는 거를 얘기하는 게 무슨 번호다? 껍질 번호이다. 껍질 번호. 그래서 K 껍데기는 N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 L 껍데기의 N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 N은 1이야.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K 껍질을 얘기하는 거야. N은 2래. 그럼 무슨 껍질을 얘기하는 거야? L 껍질을 얘기하는 거고, N은 3이래.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M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이라는 건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껍질 번호. N은 뭐다? 껍질 번호다. 두 번째, 오비탈 번호라는 건 뭐다? 이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탈이 뭐가 있어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 오비탈마다 번호를 주는 거야. 자, S 오비탈은 요걸 L이라고 한다고 그랬다. L 값이, S 오비탈의 L 값은 얼마? 0, 1, 2, 3. 자, S 오비탈은 몇 번 오비탈? 0번 오비탈. 그럼 2s 오비탈이 있어. 그러면 2s 오비탈의 주양자수는 얼마야? 2. 그리고 s 오비탈이니까 부양자수는 얼마인 거야? 0. 2p 오비탈이 있어. 그럼 2p 오비탈의 주양자수는 얼마? 2. 부양자수는 p 오비탈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s 오비탈은 1번에 있든 2번에 있든 3번에 있든 무조건 방위양자수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이해돼? p 오비탈은 어디에 있든 1인 거고, d 오비탈도 어디에 있든 방위양자수가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2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방위항자 수는 뭐다? 오비탈 번호에 해당한다. 콜. 자, 그리고 나서 자기항자 수라는 게 나오는데 얘를 갖다가 칸 번호라고 얘기를 했잖아. 미리 쓰고 시작할게. 이 칸 번호의 범위는 마이너스 L에서부터 플러스 L까지를 우리가 칸 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야. My remote controller. 여기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S 오비탈은 몇 칸으로 되어 있죠? 한 칸으로 되어 있지? P 오비탈은 몇 칸으로 되어 있을까? 3칸으로 되어 있어. 어디 가서 저거 칸 번호라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지정을 하자는 의미야.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몇 칸으로 되어 있을까? 5칸으로 되어 있죠? F 오비탈 하지 말자, 길다. 그래서 자, 그러면 칸 번호라 함은 마이너스 L에서 어디까지가? L까지 자연수 범위로 잡아주시면 돼. 따라서 얘는 S 오비탈의 부양자 수는 얼마야? 0이니까 얘는 0칸밖에 없는 거야. 0칸. 그럼 얘는 P 오비탈은 L 값이 얼마야?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칸, 0칸, 플러스 1칸 이렇게 몇 칸으로 구성된 거야? 3칸으로 구성된 건데, 자, 순서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X고요. 그럼 이게 Y고요. 이게 Z인가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PX 오비탈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PY 오비탈은 0이고 PZ 오비탈은 1이고 이거 아니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 하지만 그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아.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럼 뭔가요? 질문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하여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잖아. 방위항자 수가. 그지? 방위항자 수가 2니까 자기항자 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가 어디 항자 수의 범위가 되는 거야? 자기항자 수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콜. 자, 그래서 주방자까지 했네. 주방자까지. 주양자 수는 뭐다? 껍질 번호다. 그래서 1, 2, 3, 4번 껍데기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방위항자 수는 뭐다? 오비탈 번호다. S 오비탈은 항상 0이야. 어디에 있든. P는 항상 1이야. D는 항상 얼마야? 그렇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양자수가 나오니? 스핀 양자수가 나오잖아. 이 스핀 양자수는 자, 좀 이따가 뭐 다시 배우긴 하겠지만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 요 한 칸 한 칸을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P 오비탈이 아니라 P 오비탈은 몇 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P 오비탈은 종류야. 그러니까 P 오비탈은 몇 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진? 3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진 거야. D 오비탈은 몇 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진 거야? 5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진 거야. 박스 하나에 오비탈 하나야. 그럼 S 오비탈은 오비탈 몇 개? 1개. 자, 따라서 오비탈당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 2개까지 들어간다. 근데 그때 도는 스핀 방향은 서로 무슨 방향으로 돈다? 반대 방향으로 돈다. 해서 요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때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한 새끼는 플러스 2분의 1, 또 한 새끼는 마이너스 2분의 1.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플러스 2분의 1이 어느 쪽으로 돌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느 쪽으로 돌고 이거를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플러스 2분의 1이 어스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습니다. 플러스가 누구랑 같은 거야? 지구랑 같은 거야. 그럼 지구를 그려놓으면 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빠밤빰빰빰빰 지구가 있어. 그럼 지구는 어떻게 도니?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지구는 어떻게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럼 얘는 지금 전자야? 양승자야? 전자지.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게 반대 방향이게?
반대 방향이지. 이거 혹시 기억나? 전류가 돌면 자기장이 엄지. 그래서 니네 이제 물리 시간에 막 이래가지고 쌤 답이 안 나와요 막 이러고 있잖아. 안 해봤어? 해봤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게 전류야. 손가락이 요게 뭐야? 자기장이거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도는 거 아니야.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도니까 전류는 이렇게 도는 거야. 따라서 아래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냐면 N극이 되고 위에 쪽이 S극이 되는 거야. 이게 지구랑 같아요. 지구도 남극이 자석으로 따지면 무슨 극이야? N극이고요. 북극이 자석으로 따지면 S극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구 안에서 어디를 찾아가? 북극을 찾아가 본 적 있잖아. 그치? 다들 나침판 하나 들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와? 북극이 나오잖아. 아, 지구의 안에 있는 모든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북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왜? 여기가 S극이니까.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걸 플러스 2분의 1로 잡습니다. 무슨 시계? 반시계가 플러스 2분의 1. 또 집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가난하여. 이해해? 가끔 시계 반시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아빠가 시계 안 사줬대. 그래도 벽시계가 도는 방향을 가끔 보면서 살자 우리. 그랬더니 심각하게 막 그런 애도 있어. 제 시계는 진짜 거꾸로 도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거꾸로 도는 거야. 대박. 미친 시계를 봤나. 아니 어떤 놈이 시계를 거꾸로 돌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 머리 헷갈리게. 그죠? 본 적 있니 니네 혹시? 거꾸로 가는 시계? 아니 아예 똑같아. 12시 1시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거꾸로 써놨더라고. 어디 메이커인지 내가 까먹었어. 이상한 메이커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회사가. 기준아, 기준 해봐. 졸면 죽일 거야. 근데 이것도 내가 지금 하는 얘기도 뭐 확실한 근거가 팍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야. 하나의 오비탈 안에 전자가 두 개씩 들어가는데 이 두 개의 전자의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이어야 하는 이유. 자, 오비탈 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전자는 플러스를 띠니 마이너스를 띠니? 마이너스를 띠죠. 따라서 청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홀전자를 우선으로 채운다. 이걸 누구의 규칙? 훈트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똥강아지들 머리가 아주 깨끗하고 맑고 단아해졌어요. 막 뇌 주름이 지금 막 다림질이 쫙 돼 있는 것 같아. 죽일까? 그걸 훈트의 규칙이라고 그래요. 왜 홀전자가 더 안정하냐면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정해져요. 근데 그 반발력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스핀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스핀 방향이 같으면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야. 그럼 자기장의 형성 방향도 같은 방향이 되겠지. 그럼 자기력도 청력이 되고 전기력도 청력이 되니까 되게 불안정해지는데 도는 방향을 거꾸로 해주면 최소한 전기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긴 하겠지만 이 안에서는 그래도 요거라도 NS가 뒤집어지니까 약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잡아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라는 건 뭐가 있다? 주방자스가 있다. 근데 이 주방자스 중에 혹시 너 잠꼬대 했니? 그건 아니지, 그치? 순간적으로 내가 자, 전자의 에너지하고 연관관계에 있는 건 누구하고 누구야? N하고 L이야.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자, S오비탈보단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크고요. P오비탈보다는 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크고 D오비탈보다는 F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큰 거 알고 계시죠? 1번보단 2번이 더 높은 곳이고 2번보단 3번이 높은 곳이고 3번보단 몇 번이 높은 곳이야? 4번이 더 높은 곳이죠. 나쁜 새끼들. 나 이거 다 신고할 거야, 성희롱으로. 니네 지금 시선 하나하나 지금 다 내가 체크하고 있어. 어딜 보는데 지금 속옷 입었어 나. 자, 까먹었잖아. 그래서 얘도 에너지 준위,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상관이 있고 얘도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상관이 있어.
근데 누구? 자기 양자수와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px, py, pz 오비탈 여기는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거야. 어디에 있든 에너지 준위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따라서 누구와 누구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양자의 개념을 간략하게 한 거고요. 이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거야? 이제 전자 배치의 원리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전자 배치의 원리를 한번 설명하러 가볼까요? 자, 저쪽으로 가서 설명을 할게. 애쓴다 나 진짜, 그치? 자, 전자 배치의 원리 하면 전자 배치의 3원리 하면 뭐가 떠오르니? 첫 번째 뭐의 원리가 떠올라요? 싸움의 원리가 떠오르지. 이게 사실 유행이 좀 지나긴 했는데 니네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니? 백윤식 나오는 희대의 명작인데 모르는구나. 그 있어요. 서울대 권장 영화, 청소년 권장 영화로 올라가 있는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화인데 보면 안 될 거야 아마 니네 그거 청불이라서. 난 보지 말라고 했다. 녹화 중이야. 분명히 얘기했어. 보면 안 돼요. 너희들은 이렇게 막 친구랑 이렇게 맞짱을 뜰 때 막 불리하다 싶으면 올라가서 형광등을 뽑아서 찔러라 막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 절대 청불인 거지. 그러니까 따라하면 되기 안 되기? 안 되기. 그거 떼다가 감전되면은 바닥에 직칼강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싸움의 원리는 뭐야? 전자가 채워지는데 에너지 준위가 뭐 한 곳부터 채운다? 낮은 곳부터 채워서 올라간다. 이게 싸움의 원리야. 자, 이거는 꼭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누구하고만 상관 있어? 주양자수하고만 상관 있어. 수소는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 주양자수만 보면 됩니다. 주양자수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자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그러니까 꼭 수소일 필요는 없어요. 뭐 나트륨이라도 전자 11개 중에 10개 제껴버리고 전자 하나만 넣어놓고 실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 전자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 에너지 준위는 우찌 된다. 주양자수하고만 상관이 있다. 1s, 2s, 2p, 그 다음에 3s, 3p, 3d, 그 다음에 4s, 땅땅땅땅 이렇게 있다 쳤을 때 누구만 보면 돼? 주양자수만 보면 돼. 주양자수가 뭐라고? 껍질 번호. 아, 1번보단 2번이 높아요. 2번보단 3번이 높아요. 3번보단 4번이 높아요. 그럼 같은 2번이라면 같아요. 누구는? 수소는. 같은 3번이라면 같아요. 누구는? 수소는. 따라서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뉘앙스의 냄새가 솔솔솔솔 나고 있어. 그럼 그 새끼는 무조건 누군 거야? 수소인 거야. 3s 오비탈과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냄새를 솔솔솔솔 풍기고 있다면 그 새끼는 무조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수소 이야기를 하는 중인 거야. 무조건 수소만 이래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전자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이래요. 그럼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전자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전자 원자. 다전자 원자라는 게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주양자수도 보지만 무슨 양자수도 보는 거야? 방위 양자수도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M 플러스 L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양자수와 방위 양자수의 합으로 이들의 에너지 준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일단 쓴 다음에 얘기를 할게. 자, 니들 다 외웠잖아. 자, 1s, 2s, 그 다음에 2p, 그 다음에 3s,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3d 아니고요. 그 다음 누가 나오니? 4s가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와? 3d 나오고 그 다음에 4p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이퀄이 없어요. 에너지 준위가 어디로 갈수록 계속 커지는 거야? 요 순서대로 계속 커지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됨? 콜? 근데 외우는 게 복잡하지 않아. 한 새끼만 알면 돼. 누구? 쌈디. 연예인 중에 쌈디. 네 가지가 많이 없는 쌈디. 그 아이가 실제로 네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냥 말하는 투가 네 가지가 좀 없어 보이더라. 내 눈엔 레이디 제인이 훨씬 더 아까워 보이더라. 그래서 헤어지길 잘했다. 뭐 이런 나의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아, 나 요즘 고소당할 것 같아.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특히 최홍만. 나 최홍만한테 걸리면 죽거나 고소당하거나, 최홍만이 나 불러서 앞에다 놓고 한 대 맞을래? 고소당할래?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럴 것 같아. 그럼 니들 같으면 뭘 고를 것 같아? 고소가 날 것 같지. 그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잘못했어요.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최홍만이 나보다 동생인데 나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조건 나보다 형이야. 남자는 나보다 등치 크고 쌈 잘하면 형이잖아. 그치? 그리고 어렸을 땐 그래. 나중에 크고 나면 나보다 돈 많으면 형이야. 근데 최홍만은 모든 걸로 다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냥 형인 거지. 뭘로 해도 안 돼요. 사랑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얘들아 쌈디 요 새끼가 문제라고. 머리끄댕이 잡았어 지금? 아니지? 쌈디 이 새끼가 문제야. 얘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레이디 제인이랑 헤어졌잖아. 그래서 얘가 원래 한 칸이 빠진 거야. 얘만 쌈디만. 쌈디 새끼만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나머지 새끼는 다 S, SP, SPD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그럼 이 뒤에도 쭉 있지만 이 뒤까지 더 이상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됐음? 자, 그러면 우리 차분하게 써보자. n 값부터 써볼까? n은 1, 2, 2, 얘는 3 했으니까 3, 3, 4, 3, 4. n 값 다 썼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L 값 써봅시다. L 값이 무슨 번호라고 그랬지 내가? 오비탈 번호라고 얘기를 했어. L은 뭐라고 그랬어? 오비탈 번호. S 오비탈은 0, S 오비탈은 0, P 오비탈은 얼마야? 1, S는 0, P는 1, S는 0, D는 얼마? 2, P는 얼마? 1이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내가 n값과 l값을 더해주면 n 플러스 l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 순서가 정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n 더하기 l이 얼마야? 1, 2, 3, 3, 4, 4 어우 해서 따다다다닥 n 플러스 l이 커지는 순서대로 가는데 쌤 같아요. 야랑 야는 n 플러스 l 값이 같아요. 그럼 n 플러스 l 값이 같을 때는 누구를 우선으로 간다? 주양자수를 우선으로 한다. n 플러스 l 값이 같을 때는 누구를 우선으로 줄 세우게 하면 돼? 주양자수 우선으로 줄 세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참고로 얘기하자. 내가 방금 전에 디오비탈 이 새끼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새끼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L값이 2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N 플러스 L을 했을 때 앞껍데기에 S를 뒤집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앞껍데기 S는 0이잖아.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하나 적은 걸 얘는 뒤집을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앞껍데기 S보다 무조건 뒤로 갑니다. 앞껍데기 S가 아니고 뒷껍데기 S. 뒷껍데기 S보다 디오비탈은 무조건 뒤로 빠져요. 그럼 D가 이러면 F도 이렇겠지? 따라서 디오비탈과 F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어쨌든 꼬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3D만 알면 돼. 이 뒤에 있는 뭐 4D, 뭐 OF 뭐 이런 걸 어떻게 되나요? 심심하면 한번 해보든가.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배울 일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딱 해두시면 됩니다. 이걸 n 플러스 l 규칙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크게 뭐 복잡한 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n 플러스 l 값은 내가 지울게요. 칠판의 지면관계상 요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요런 의미를 갖는다 정도로만 내가 얘기를 한 거니까 지울 거고요. 자, 그래서 싸움의 원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원리가 나옵니까? 두 번째 무슨 규칙? 훈트의 규칙. 자, 훈트의 규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규칙?
규칙. 누가 더 우선하다? 홀전자가 더 안정하다. 홀전자를 우선으로 채우고 그 다음 쌍전자를 만든다. 홀홀홀 짝짝짝 홀홀홀 짝짝짝 들어간다는 거지. 됐어? 홀전자를 우선으로 채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의 규칙이야? 파울리의.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가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 베타가 그 베타가 아니야. 차라리 쉽을 타세요. 미안. 알아 나도. 씨.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 베타적이다 할 때 그 베타야. 응? 알았어. 그만 비벼. 막 대패 갖다 줘. 씨 짜증날라 그래.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 뭐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까지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간 2개의 전자는 스핀 방향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 이게 누구의 원리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 이 세 가지 전자 배치 원리를 모두 다 지켰을 때 우리는 무슨 상태 전자 배치라고 하니?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겼을 때는 무슨 상태 전자 배치라고 하면 돼? 들뜬 상태 전자 배치라고 하시면 되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뭐?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어길 수 없는 거야. 얘는 무조건 꼭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럼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겼다는 건 뭔가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렇게 존재하는 전자는 있지 아니합니다. 한 칸에 전자가 3개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스핀 방향에 같은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전자 배치야. 들뜬 게 아니야. 그런 전자는 존재하지 않아. 이해됨? 그러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제외한 나머지 싸움의 원리와 훈트의 규칙은 어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건데, 이 새끼들을 어겼을 때 우리는 무슨 상태 전자 배치라고 한다? 들뜬 상태 전자 배치라고 한다. 자, 이때 에너지를 뭐 하면 들뜨는 거야? 흡수하면 들뜨는 거죠. 자, 봐봐. 딱 이렇게 그 가부좌를 틀고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서는 길을 단전에 모으면 다들 공중에 한 10cm 정도씩은 뜰 줄 알잖아. 그치? 그때 에너지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우주의 기운과 지구의 기운을 모아 이렇게 쫙 단전의 길을 모아서 공중부양을 하잖아. 그치?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거야? 에너지를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뭐 하면서 떨어지는 거야? 방출하면서 떨어지는 건데, 봐봐.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전자의 에너지는 바닥 상태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가 클까? 들뜬 상태 전자의 에너지가 클까? 이쪽의 에너지가 더 크겠지. 에너지를 처먹었으니까. 에너지를 뱉었으니까 이쪽의 에너지가 더 어떨 거야? 작을 거야. 그래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에너지 관계까지 이해해 두시면 1차전은 끝입니다. 잠시 쉬셨다가요, 우리 2차전 들어갈 때 2차전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것들을 이제 수업을 할 거야.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죠. 뭐를 어떻게 채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쓰세요. 그러면 나트륨 딱 11번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죠. 무념무상으로 쓰는 거야. 1s2, 2s2, 그 다음에 2p6, 그 다음에 3s2, 3p6 쓴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더해가지고 얼마가 될 때까지 누적해서 더하면 돼? 11이 될 때까지 누적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너무 멀리 갔네. 그래서 쑥 지우고 여기다가 얼마 써주면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끝나는 거야? 1 써주면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끝나는 거지. 그죠?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p 오비탈을 조금 더 뽀개서 쓸 수 있죠. 2px 오비탈, 2py 오비탈, 2pz 오비탈. 그래서 2 써주시면 요걸 조금 더 뽀개서 쓸 수 있는 게 되겠지.
그래서 원래 오비탈의 표현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채워서 가야 되는데 너희들도 이 동네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서 오비탈 채우려면 답도 없어.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자. 뭐냐면 뭐 기존에 내 수업 또는 찬아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본 적이 있을 거고요. 아닌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자, 어찌됐든 간에 주기율표는 다들 외워져 있어야 돼. 무조건. 주기율표가 외워져 있지 않으면 이 동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해서 이렇게 가자. 자,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하얀 박스는 무슨 오비탈이 되는 거야? S 오비탈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하얀 박스는 무슨 오비탈이야? S 오비탈이야. 자,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노란 박스 말고 빨간 박스로 하자. 색깔 차이 확 나게. 자, 빨간 박스는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주면 될까? P 오비탈입니다. 자, 그리고 하얀 점은 S 전자입니다. 하얀 점은 S 오비탈 속에 들어있는 전자야. 그 다음에 빨간 점은 어디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하면 돼? P 오비탈 속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하면 돼.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얘를 주기율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수소, 요건 헬륨, 얘는 리튬, 베릴륨, 리베, 비키니, 옷벗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크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쭉 나오지, 그치? 자,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 누적해서 헤아리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해봅시다. 얘가 누구니? 붕소지, 그치? 그럼 붕소는 얘 앞으로 하얀 박스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S 오비탈 2개. 얘 앞으로 하얀 점 몇 개 찍혀 있어? 4개 찍혀 있지? S 전자 4개. 그리고 P 전자 하나, P 오비탈 하나. 따라서 얘는 S 오비탈 2개, S 전자 4개, P 오비탈 1개, P 전자 1개가 있는 놈이야. 그럼 얘를 가보자. 자, 얘는 얘 앞으로 S 오비탈 2개. 하얀 박스 2개니까 S 전자는 몇 개? 4개. P 오비탈은 얘 앞으로 몇 개 있어? 3개 있지? 따라서 P 오비탈 3개. 그 다음에 P전자는 빨간 점을 세면 돼요.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따라서 이 새끼는 S 오비탈 2개, P 오비탈 3개, S전자 4개, P전자 5개가 됩니다. 바로 이게 연상적으로 주기율표 안에서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원소가 오비탈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떠올리실 수가 있어. 그럼 얘로 가보자. 얘는 S 오비탈 3개, S전자 몇 개? 6개, P 오비탈 몇 개? 위에 3개, 아래 2개니까 P 오비탈 몇 개? 5개. 에다가 P전자는 6개에다 2개 더해주니까 P전자 몇 개 있는 거야? 8개가 있는 거야. P 오비탈의 전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누적해서 그냥 더해서 세주시기만 하면 돼. 그럼 얘는 S 오비탈 3개, S전자 6개, P 오비탈 6개, P전자가 여기에 6개에다가 여기 5개니까 P전자 몇 개 있는 거야? 11개의 P전자가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따라서 주기율표에서 얘가 누군지만 바로바로 떠올라진다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 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숫자, S전자의 숫자, P전자의 숫자 구분해서 바로 뱉어낼 수가 있다고. 이걸 쭉 쓰지 않아도.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이 뭐야?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져 있어야 돼. 그죠?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 표는 너희들에게 그냥 그림일 뿐이야. 아,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쩌라고. 그잖아. 따라서 얘를 물어보든 누굴 물어보든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얘는 S오비탈 3개, S전자 6개, P오비탈 5개, P전자 8개. 바로 나오시면 돼요. 이해되시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누적해서 세주시면 됩니다. 쭈룩쭈룩 그냥. 이 그림이 매지가이처럼 쭉 떠올라야 돼.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림을 그려놓고 푸시는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조금 더 적응된다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지? 자, 해서 오비탈을 세아릴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 번만 떠올려라. 자, 그리고 나서 뭐를 생각하시냐면 자, 전자 배치의 끝은 NP의 족 -2로 끝납니다. 자, N이 뭐라고 그랬지? 주양자수라고 그랬지. N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양자수라고 그랬지. 예를 들어보자.
자, 황이라는 애가 있어. 자, 황이라는 애는 몇 주기 몇 쪽이야? 3주기 16쪽이죠. 따라서 이 새끼의 전자 배치는 3p4로 끝나. 왜? 3주기 16쪽이기 때문에 np의 족 마이너스 2, 16쪽이니까 2 빼서 p4로 끝나는 거야. 13족은 p1으로 끝나는 거고요. 14족은 뭐로 끝나는 거야? p2로 끝나는 거고, 15족은 뭐로 끝나는 거야? p3로 끝나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 따라서 족별로 끝나는 p 오비탈의 전자수가 같아. 왜? 우리는 전이 원소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뒤로 있는 애들이 다 전이 원소인데 얘네들 다룬다,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잡아두셔도 금방금방 찾는데 도움은 될 거야. 따라서 염소는 3주기 17쪽이니까 3p5로 끝날 거야, 무조건. 단 조건은 기준이 무슨 상태 기준일 것? 바닥 상태 기준일 것. 무슨 상태라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돼? 바닥 상태 원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를 물어봤어. 그럼 나트륨 이온은 10개잖아. 그러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겠죠. 그래서 바닥 상태 원자라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 요 전자 배치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다가 필수 암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지. 뭐? 1, 0, 1, 2, 3, 2, 1, 0. 이건 무슨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야? 홀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좀 외우자. 홀 전자수는 뭐야? 10, 12, 32, 10. 오케이? 자, 그럼 이 홀 전자수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건 얘입니다. 자, 홀 전자수가 3개야. 바닥 상태 홀 전자수가 3개야.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굴까? 질소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로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포인트 지점을 몇 가지만 잡아두자. 홀 전자수가 3개이면 얘는 무조건 몇 쪽인 거야? 15쪽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s 오비탈의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 주기를 의미합니다. 왜? 오비탈은 박스잖아. 그럼 1주기는 s 오비탈이 무조건 몇 개야? 1개. 2주기 애들은 s 오비탈이 무조건 몇 개야? 2개. 그죠? 3주기 애들은 s 오비탈이 무조건 몇 개야? 3개가 되겠지. 그래서 s 오비탈을 알려줬다라는 건 너 몇 주기야 라는 걸 알려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 S전자가 뭐라는 건? 홀수라는 건 무조건 몇 쪽일까? 1쪽 원소를 얘기합니다. 왜? 봐봐. 얘 S전자 몇 개? 3개. 얘 S전자 몇 개? 5개. 얘 S전자 몇 개? 7개지? 근데 얘는 S전자가 4개. 얘도 S전자 몇 개? 4개. 얘는 S전자 몇 개? 6개. 콜? 1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S전자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짝수개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S전자가 홀수라는 건 무조건 몇 쪽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1쪽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따라서 홀전자수 3개. 그 다음에 오비탈수 중에서도 무슨 오비탈수? S오비탈수. 물론 P오비탈수를 가지고도 주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3, 6, 9. 그죠? 3, 6. 요 두 가지만 알면 되겠지. 3개까지는 2주기. 그죠? 그 다음에 4개부터 6개까지는 2주기. 근데 실수를 해버려. 왜? 얘 봐봐. 얘 P오비탈 몇 개야? 3개. P오비탈 얘 몇 개야? 3개. 그럼 이 새끼 몇 주기라고 해버릴 수 있어요? 2주기라고 해버릴 수 있지. 그래서 간혹 헷갈릴 수 있으니까 S오비탈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와 있기만 하다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좀만 좁게 쓸게. 2주기 오비탈수. 오비탈이라는 건 뭐야? 박스. 자, 얘 앞으로 박스 몇 개 있어? 얘 포함해서 2개. 얘도 박스 몇 개야? 2개. 얘는 3개, 4개, 5개지, 그치? 따라서 오비탈의 숫자는 2, 2, 3, 4, 5가 되는 거야. 2주기 오비탈 수는 2, 2, 3, 4, 5. 이게 2주기 오비탈 수. 그럼 3주기 오비탈 수는 어찌 될까? 얘 오비탈 몇 개야? 6개. 그지? 콜? 그러면 3주기 오비탈 수는 6, 6, 7, 8, 9가 3주기 오비탈 수가 돼요. 그럼 이때 오비탈 수 중에서
오비탈 수가 3개라는 얘기가 나왔거나 오비탈 수가 4개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는 단독 사건이야. 오비탈 수가 3개인 애는 얘밖에 없어. 2주기 13족. 오비탈 수가 4개인 애는 얘밖에 없는 거야. 이 숫자를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홀홀홀 짝짝짝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비탈 수가 몇 개인 경우? 7개인 경우와 오비탈 수가 몇 개인 경우? 8개인 경우도 단독 사건이죠. 자, 단독 사건이 중요한 건 얘네들이 문제를 풀어낼 때 키워드가 된다는 거야. 그럼 한 새끼를 잡아놓고 다른 새끼를 유추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외워야 할 것들을 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야. 그럼 요걸 보면서 니들 이 오비탈에 관련된 내용들 일단은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니?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동네 문제에서 너희들이 비율 관계, 뭐 홀전자수분의 S전자수 혹은 홀전자수분의 P오비탈수 혹은 S전자수분의 P전자수 뭐 이런 식으로 요걸 갖다가 비율 관계로 섞어 놓은 다음에 누군지 찾으세요. 이런 문제들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그치? 본 적 없다고 하면 너희들 이제 작년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지. 그지? 너무 열심히 해서 본 적이 없는 거잖아. 그죠? 자, 어쨌든 이 동네 문제에서 이제 그런 류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자, 생각을 해봐. 만약에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트륨 전자 배치하듯이 1s2, 2s2 이렇게 놓고 풀면은 언젠간 풀 수 있어. 그죠? 이 동네는 못 푸는 사람은 없다. 왜? 아니 다 써놓으면 돼. 20번까지 전자 배치 다 써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그냥 1대1로다가 비교하면 언젠간 풀리는 동네야.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하지만 이 동네 핵심은 뭐냐면 풀 수 있다 없다가 아니야. 이 동네 핵심은 뭐야?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게 이 동네 핵심이 되는 거지. 계속 이 동네들이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들의 특징이 다 풀 수 있는 거 알아. 너희들에게 시간만 있다면. 암기만 좀 돼 있으면 못 풀 이유가 없거든. 따라서 그냥 몇 가지 요령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를 물어보는 경우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어. 현재까지는. 물론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 확률이 사실 조금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가장 모델링 시키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고 다른 애들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S전자수분의 P전자수가 1인 애를 모두 찾으세요. 그러면 누가 1인지 어떻게 하니? 그래서 하나하나 다 넣어가지고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20개에 너는 얼마를 다 구할 거야? 그렇게는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자, 요렇게 모델링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모형을 잡는 거야. 자, 먼저 2주기부터 찾아볼게. 자, 2주기 S전자는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3개 아니면 4개야. 1주기는 안 보나요? 안 봐도 되지. P전자가 없는데 뭐하러 봐? 미친 거 아니야? 그죠? 자, 2주기부터 보면 돼. 2주기 S전자는 몇 개 아니면 몇 개니? 3개 아니면 4개지. 따라서 2주기 S전자는 3개 또는 4개가 될 겁니다. 근데 3개인 새끼는 1쪽이잖아. 얘 P전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4개인 새끼는 P전자가 없는 애도 있지만 P전자가 맥스 몇 개까지가? 6개까지 가지. 그지? 따라서 없는 놈부터 6개까지가 이게 2주기의 S전자수분의 P전자수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3주기의 S전자수분의 P전자수는 어떻게 될까? 자, 3주기 S전자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5개 아니면 6개지? 그럼 5개 아니면 6개인데 S전자가 5개일 때 P전자가 몇 개야? 이 새끼 P전자 없다고 하면 안 돼. 이 앞으로 P전자 몇 개 있어? 6개 있지? 따라서 얘는 6개의 P전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6개에서부터 12개까지의 P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4주기 원소를 보면 S전자가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7개 아니면 8개 S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4주기는 뒷동네까지 전이원소까지 안 본다고 그랬죠. 칼륨, 칼슘 여기까지만 보면 돼. 따라서 얘 P전자 몇 개? 얘 P전자 몇 개? 12개. 얘도 P전자 몇 개? 12개. 둘 다 P전자가 1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S전자 수분의 P전자 수가 1인 놈을 모두 찾으세요. 고민하지 마. 이 안에서 1 찾으면 되는 거야. 몇 분의 몇 보여? 4분의 4 보이지? 그럼 4분의 4가 누군지 또 고민하고 있어라. 4개 있단 얘기야. 전자 8개. 그럼 몇 번이야? 8번이잖아. 그러면 누구 있어요? 산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S전자 수분의 P전자 수가 1이네. 여기도 있네. 6분의 6. 6분의 6이면 전자 12개니까 이 새끼 누가 되겠어요? 마그네슘 되겠지? 따라서 오마. 요게 S전자 수분의 P전자 수가 얼마인 새끼들의 모든 경우의 수야? 1인 경우의 모든 경우의 수야. 여기는 없나요? 찾아봐. 안 보이잖아 이제 더 이상. 그죠? 그럼 S전자 수분의 P전자 수가 2분의 1인 경우는요? 자, 2분의 1 여기 얼마 보이니? 4분의 2 보이죠? 그 밑으로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지? 2분의 1 나와 안 나와? 폐죽여도 안 나오지? 따라서 4분의 2 누굴까? 6번 탄소 되겠지? 따라서 4분의 2는 누구 하나 있는 거야? 탄소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S전자 수분의 P전자 수가 얼마인 경우? 2분의 3인 경우 찾아봐. 2분의 3인 경우가 좀 많죠? 봐봐 여기 4분의 6 되죠? 4분의 6이면 10개니까 누가 되겠어? 4분의 6이 누구니? 10개 10번 시발 10번 누구야? 네온.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 6분의 9 보이니? 인. 됐어? 짧다 다리가. 기준이 같아 다리 짧은 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여? 8분의 12 20번 칼슘 되겠죠. 이해돼? 따라서 요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전체를 다 써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델을 잡아보라고 모델을. 그러면 뭔가 좀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생길 거야.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지금 우리 61페이지 보자. 61페이지 보자. 자,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4번 문제를 보면 홀전자 수분의 S오비탈 수가 1인 경우를 찾으래. 자, 홀전자 수분의 S오비탈 수가 1인 경우를 찾으래. 요건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쫙 찾아놓자잉.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물어봤어. 홀전자 수분의 S전자 수의 비율을 보라고 그랬는데, 자, 홀전자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3까지가 홀전자의 범위가 됩니다. 홀전자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3까지인데 분모가 0이면 문제 낸 새끼가 싸우자는 얘기지. 따라서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야. 오케이? 그럼 홀전자가 1이래. 홀전자가 1이래. 그러면서 S전자가 몇 개인 새끼를 찾으라는 얘기야? 한 개인 새끼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S전자가 한 개는 무조건 몇 쪽이야? 1쪽이지? 따라서 홀전자가 한 개이면서 S전자가 한 개인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수소밖에 없죠. 오케이? 리튬은 홀전자가 한 개이면서 S전자가 몇 개가 돼버려? 3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1분의 1은 그거밖에 없어요. 2분의 2를 찾으면 되겠지. 이제 1분의 1은 다 찾았어. 이제 뭐 찾아? 2분의 2를 찾아보자. 그럼 홀전자가 2개이면서 S전자가 몇 개인 애를 찾으면 돼? 2개인 애를 찾으면 되겠지? 그럼 홀전자가 2개이면서 S전자가 2개인 애들 어디부터 어디까지 S전자가 2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전자가 2개야. 맞아? 얘네들 S전자 모두 다 몇 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전자 모두 다 2개잖아. 그치? 그럼 이 중에서 홀전자 몇 개인 애만 찾으면 되는 거야? 2개인 애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콜? 그 다음 3분의 3. 3분의 3이면 홀전자가 몇 개이면서? 3개이면서 홀전자가 몇 개인 새끼를 찾으면 돼? 홀전자가 3개이면서 S전자가 3개인 애를 찾으면 되는데 S전자가 3개인 애는 얘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홀전자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4분의까지 갈 필요는 있어 없어? 문제를 내가 잘못 봤어? 그러네. 그럼 S전자라고 하고 그냥 하면 되지. 그 다음에 S오비탈 하면 되지. 그지? 자, S오비탈이면 또 뭐가 달라지니? 달라질 것도 없잖아. 봐, 홀전자분의 S오비탈 수를 물어보면 S오비탈 수는 결국엔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 주기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럼 1주기에 홀전자 하나인 새끼. 그죠? 2주기에 홀전자 몇 개인 새끼? 이거 1인 애를 찾으면 2주기에 홀전자 몇 개짜리? 2개짜리. 3주기에 홀전자 몇 개짜리?
3개짜리를 찾아주면 답인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오비탈 수분의 S 오비탈 수를 나왔어요. 자, 전체 오비탈 수분의 무슨 오비탈 수? S 오비탈 수를 물어본대.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뭘 의미하니? 우리가 배우는 전체 오비탈이라는 건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고 D 오비탈도 있지만 D 오비탈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잖아. 그러면 이 값이 1이라는 얘기는 S 오비탈 수와 P 오비탈 수가 뭐한 경우만 같으면 2분의 1이지. 자, 전체 오비탈 수분의 S 오비탈 수가 1이래.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P 오비탈이 없어야 돼. P 오비탈이 등장하는 순간 분모가 무조건 커져요.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P 오비탈이 없는 애 수해, 리, 배. 얘네는 P 오비탈이 없지? 따라서 수해, 리, 배까지가 1이 되는 거야. 이게 갖는 의미를 캐치할 줄 아셔야 돼요. 다 써가지고 찾는 게 아니야. 이 동네는. 여기서 나는 냄새를 맡아야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체 오비탈 수분의 P 오비탈 수가 얼마인 애를 찾으라고 했어? 2분의 1인 애를 찾으라고 그랬잖아.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 S 오비탈 수와 P 오비탈 수가 어떤 애를 찾으라는 거야? 같은 애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1주기는 S 오비탈이 1개, 2주기는 S 오비탈이 몇 개야? 2개지. 그럼 2주기에서 S 오비탈이 2개니까 2주기에 P 오비탈 2개짜리. 얘밖에 없지. 그죠? 3주기에 P 오비탈 3개짜리 있어 없어? 있죠. 얘 3주기 P 오비탈 3개. 얘도 P 오비탈 몇 개야? 3개잖아. 맞아? S 오비탈 수와 P 오비탈 수가 같은 애를 찾아주면 돼. 근데 이 과정에서 얘를 연상하는 건 필수야. 이게 연상이 안 되면 지금 니네 이 속도 절대 안 나온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야? 해서 절대적으로 요건 무조건 연상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점을 찍어 놓고 판단하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저게 머릿속에서 매지가이처럼 쫙 떠올라야 돼. 그 상태에서 따다다다닥 찍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러다가 쭉 가보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3개이며 그거 말고 20번 내에서 오비탈의 수의 비가 1대 4인 애를 찾으래. 오비탈 수의 비가 몇 대 몇? 1대 4. 자, 1대 4니까 오비탈이 1개인 놈과 몇 개인 놈을 찍어주면 돼? 4개인 놈을 찍어주면 돼. 그럼 오비탈이 1개인 놈이 누구냐고요? 얘하고 얘고요. 1번부터 20번까지니까 얘도 오비탈 하나, 얘도 오비탈 하나. 그 다음에 오비탈 4개짜리는 얘 하나 있죠. 그지? 그 다음에 2개 8개. 그 다음에 3개 12개인데 3개는 있지만 12개가 안 나오지? 따라서 1개 4개짜리, 2개 8개짜리만 쭈루룩 쭈루룩 연결해서 찍어주시면 답이 되는 거야. 어떤 의미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지 지금 이해하셔야 돼. 이걸 무식하게 1번부터 20번까지 전자배치 다 써놓은 다음에 찾는 건 고2 때까지만 하는 짓이야. 지금부터는 이게 갖는 의미를 캐치할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62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거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그러니까 2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는데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어떻게 풀었는지. 자, 2번 문제부터 한번 ready action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 보면은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게 뭐가 나와 있어요? 전자 껍질수. 아, 전자 껍질수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얘는 2주기구나. 얘는 몇 주기구나? 3주기구나. 너무 당연한 소리를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죠. 자, 근데 거기까지 생각한 것들이 이걸 못해요. 그러면 얘가 2주기면 S전자수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잖아. 2주기에 S전자수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3개 아니면 4개지. 근데 3이래잖아. 그럼 이게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번밖에 없어? 1분의 3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러면 S전자수가 3개랜다. 이거 뭐 밑에 볼 필요도 없어요. 몇 쪽 새끼야? 1쪽 새끼죠. S전자가 몇 개이면? 홀수 개이면 무조건 뭐다?
1족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보자마자 얘 누구니? 리튬이야.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분의 이거가 6이랍니다. 근데 홀전자수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 2, 3 중에 하나야. 0은요? 이거 분모 0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첫 번째 1분의 6. 자, 1분의 6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왜? S전자가 6개잖아. 우리가 지금 범위가 몇 주기에서 몇 주기? 2주기, 3주기. 아, 그래. 이 얘기를 안 했다. 바닥 상태, 그 다음에 무슨 상태? 바닥 상태, 원자. 요거 되게 중요한 워딩이야. 이 두 가지 워딩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워딩이 없으면 못 풀 수도 있어. 응? 자, 그래서 홀전자수가 하나이면서 S전자수가 몇 개인 경우 가능해? 6개인 경우 가능해. 그 다음 두 번째, 홀전자수가 2개이면서 S전자가 12개인 경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따라서 답은 이거야. 홀전자수가 몇 개이면서? 1개이면서 S전자수가 몇 개인 새끼를 찾아야 돼? 6개인 새끼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S전자가 뭐? 뭔 개소리요. 기다려봐. 자, 기다리라고. 자, 미친놈 저거. 나 지금 녹화 중에 찬이라고 그랬나? 자네 부흥고 다닌다고 그랬나? 어디 안양에 있는? 너 알지? 나 유튜브 구독자 좀 되는 거. 죽여. 카메라 돌릴까? 저쪽으로? 자, 까먹었잖아 너 때문에. S전자가 6개인 건 몇 주기 원소야? 3주기에 1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S전자가 몇 개야? 6개야. 그 중에 홀전자가 몇 개인 애를 찾아주면 돼? 1개인 애를 찾아주면 되는데, 근데 이 새끼는 족주기가 같대. 그럼 이미 3주기라고 했으니까 끝난 거야. 3주기에 몇 족이어야 돼? 3족이어야 돼. 13족. 족주기가 같대잖아. 그럼 이거 6개 놓고 3주기네? 그런 다음에 얘가 홀전자 하나인 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얘 누구니? 알루미늄이가 되겠지? 됐어? 콜? 자, 그 다음에 얘를 가보자. 자, 얘는 대놓고 몇 주기라고 알려줬어요? 3주기라고 알려줬죠. 3주기면 S 오비탈 전자수가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5개 아니면 몇 개일까? 6개가 되겠지. 그럼 여기 소수점 들어가는 애 2.5개의 홀전자수 이런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제끼는 거고, 홀전자수 몇 개이네? 3개인 애를 찾아야 되는데 홀전자수가 3개인 애는 단독 모델이라고 그랬지. 3주기 몇 족? 15족. 따라서 이 아이는 누구를 의미한다? 인을 의미한다. 그럼 답은 이미 쭉 나온 거죠. 최대한 간소화해서 가는 거야. 문제를 볼 때 알아. 니네 이거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 너희들이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다는 건 알아. 그 부흥고 다니는 찬모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친구 빼고는 나머진 다 괜찮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넘어갈게. 다음 문제로.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나 때릴 것 같아. 나 질 것 같아. 쟤한테 싸우면은. 자, 형이라고 불러줄까? 자, 이 문제 봅시다. 되게 이쁘죠, 문제가.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총 전자수가 나와 있고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원자가 전자수가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보자. 바닥 상태 원자입니다. 그죠? 뭐야? 바닥 상태 원자입니다. 자,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자, 얘랑 얼마 차이 나니? 2가 차이 나죠. 얘랑은 얼마 차이 나니? 10 차이 나죠. 얘랑도 얼마 차이 나니? 이게 뭘 의미할까? 잘 봐봐. 자, 2주기 애들의 번호를 써볼게. 2주기가 몇 번부터 시작이야? 3, 4, 5, 6 이렇게 가잖아. 그치? 2주기가? 원자가 전자수가 얘는 몇 개야? 1, 2, 3, 4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2주기는 이 둘의 차이가 얼마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2주기 애들은 다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가 얼마 차이나? 2 차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차이나가
안 할게. 나 벽 보고 수업할래. 자, 그래서 이렇게는 너 이주기구나. 일단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주기겠구나. 응? 넌 이주기야? 그럼 이 둘은 써보지 않아도 몇 주기일까? 3주기겠지. 3주기 한 새끼만 해보자. 나트륨 몇 번이야? 11번. 원자가 전자수 몇 개? 한 개잖아. 따라서 10 차이나. 그지? 그래서 10 차이 나면 몇 주기? 3주기야. 얘도 3주기. 얘도 몇 주기야? 3주기야. 근데 AC는 18쪽이 아니래요. 18쪽 조심해야 됐거든 사실은. 봐봐. 네온 봐봐. 몇 번이야? 10번. 원자가 전자수 몇 개니? 0이야. 얘 10 차이나 2주기인데. 이해돼? 그래서 18쪽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18쪽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대놓고 조져주셨어요. 따라서 여기 18쪽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다음에 AC 중 원자가 전자수와 홀 전자수가 같은 것이 한 가지 존재한다. 야, 원자가 전자수와 홀 전자수가 같은 것이 몇 가지 존재한대요? 한 가지가 존재한대요. 지금 범위는 몇 주기에서 몇 주기까지야? 2주기에서부터 3주기까지고 번호 차이가 몇 번호씩 차이 나냐면 얘랑 얘랑 몇 번호 차이 나니? 3번호 차이 나고요. 얘랑 얘랑은 몇 번호 차이 납니까? 4번호가 차이 나지? 그러면 얘가 몇 주기라고? 2주기라고. 그럼 2주기에 있는 애 중에 3번호를 더해주면 몇 주기가 돼야 돼? 3주기가 돼야 돼. 그게 가능한 새끼가 3주기 첫 번째가 나트륨이잖아. 그치? 그러면 산소, 그 다음 나트륨. 얘 몇 번이야? 8번. 그 다음 얘 11번. 그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4 더해주니까 몇 번? 15번 누구니? 따라서 요 조합이거나 혹은 9번 플로린이면 3 더해서 누구? 마그네슘. 오케이? 얼마 더해서? 4 더해서 누구? 황. 이거나 또 있어 없어? 앞으로 한 칸 가볼까? 질소. 몇 번이지? 질소 몇 번이야? 7번. 3 더하면 누구 돼버려? 네온 돼버리지? 따라서 이 앞으로 못 가. 이 뒤로도 못 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요 2가지 경우의 수야. 많지가 않아. 딱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그럼 이 2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원자가 전자수와 홀 전자수가 같은 애가 보여야 되는데 딱 하나 보이잖아. 1쪽에 홀 전자 하나. 따라서 이게 답인 거야. 이해돼?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치? 생각보다 풀만한 문제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 X를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와 싸우자는 얘기지 막 이런 거지. 누가 만들었게? 이쁘지 문제.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요 딱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 보자.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뭘 것 같아? 상대값이야. 왜냐하면 잘 봐. 이 상대값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나서 전체 전자수분의 S전자수가 2인 애를 한번 찾아봐.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왜? 아니 이게 봐봐. 2가 되려면 전체 전자보다 누가 많아야 돼? S전자가 많아야 돼.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말이 안 되는 사건이야. 따라서 이런 애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값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상대값이라는 거야. 얘랑 얘랑 비율이 2대 4대 5라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용의자가 몇 주기에 있대요? 2, 3주기에 있고 바닥 상태 원자라는 얘기는 나와 있으므로 따라서 홀전자수가 3개니까 누구 아니면 누굴까? NB 중에 한 놈이 답일 거야. 몇 쪽 새끼? 15족 새끼. 그럼 15족 새끼를 보면 봐라. 자, 전체 전자수의 몇 번이야? 몇 번이지? 7번. 그 다음에 S 오비탈에 있는 어떤 새끼가 원자라고 그랬지?
오타 수정해 주세요. 거긴 전자로 나와 있니? 나 혼자 오타 친 거구나. 미안. 그냥 해. 자, 우리 의미 캐치 됐지? S전자 수인? S전자 수. 자, S전자 2주기니까 몇 개? 4개. 자, 얘는 몇 주기야? 몇 주기? 3주기. 몇 번이야? 번호가? 전체 전자수 15. S전자 몇 개? S전자 몇 개? 6개. 자, 둘 중에 한 새끼 무조건 제낄 수 있어. 누가 제껴줘야 될까? 질소. 왜 그럴까? 봐. 2, 4, 5지? 2배 해봐. 7분의 8이지? 말도 안 돼요. 7분의 4에다가 2배를 해봐. 이게 전체 전자수분의 S전자수잖아. 전체 전자수분의 S전자수가 7분의 4래. 라고 해봐. 그럼 2대 4대 5잖아. 그럼 얘가 7분의 4니까 상대값이니까 얘는 2배가 돼야 되니까 얘는 7분의 8이 돼야 되는데 말이 되는겨 안 되는겨? 안 되는겨. 그래서 질소는 자동 탈락인겨. 2배를 해주면 분자가 커져버려. 절대로 분자가 크면 안 돼. 이해돼? 따라서 여기서 누구는 제껴버려야 되는 거야? 질소는 제껴버려야 되는 거야. 꺼져버려. 그럼 얘는 누군 거야? 15분의 6인 거야. 누구? 인. 그럼 얘는 2배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15분의 12가 돼야 되겠지. 또 이런 새끼를 찾는다. 15분의 12. 우와 대박. 전체 전자수가 15래. 그럼 또 인이야? 죽자. 이건 우리가 이 유딩도 아니고 초딩도 아니고 중딩도 아니잖아. 그치? 뭐 하면 될까 이제? 이런 걸 약분이라고 해요. 어린이들. 자, 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3, 4, 12, 3, 5, 15, 5분의 4를 만들어도 되겠구나. 그럼 5분의 4니까 5번인 새끼의 S전자가 4개인지만 확인해봐. 맞아 틀려? 5번이 누군데? 붕소 그지? 따라서 얘는 붕소구나. 그럼 이 새끼 홀전자 몇 개구나? 1개구나. 근데 얘도 A고 얘도 A야. 근데 니네 교재에 보면 요거랑 하나는 이탈릭이고 하나는 로마 글자지? 그래서 이게 다른 거라고 착각하는 애가 있는데 같은 AI? 오타. 알았죠? 너희들 책에 이거 둘이 글자 자체가 달라. 같은 AI? 이게 1이니까 이것도 1이야? 대슈? 그럼 야가 5분의 4니까 얘는 5분의 5주. 또 미친놈들 있어요. 5분의 5를 찾아요. 5번인데? 붕소인데? 오씨, S전자가 5개인가? 안 돼. 5분의 5는 뭐도 돼요? 1분의 1도 돼요. 근데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1분의 1은 안 돼. 2분의 2도 안 돼. 최소 몇 번부터 가야 되는 거야? 3번부터 가야 되는 거야. 3분의 3 말이 되니 안 되니? 되네. 너네. 왜? 홀전자가 하나니까. 그럼 4분의 4는요? 돼, 안 돼? 돼, 안 돼? 되지. 너 이게 1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니? 전체 전자수분의 S전자수가 1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니? P전자가 없단 얘기야. 그럼 2주기에 P전자 없는 새끼 누구밖에 없어? 그래. 걔들밖에 없는 거야. 1, 2족밖에 없는 거야. 리베. P전자가 없어야 분모 분자가 같아지는 거야. 붕소부터는 P전자가 생기니까 누가 더 커지기 시작해요? 아랫집이 더 커지기 시작한다고. 따라서 답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홀전자가 몇 개인 새끼를 찾아야 돼? 1개인 놈을 찾아야 되겠지. 따라서 얘는 누군 거야? 리튬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콜? 해서 이 동네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연습이 좀 필요해. 오래 안 걸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내가 니들한테 풀어보라고 시간을 줬었잖아. 그치? 풀어봐서 알지. 내가 바로 풀어줬으면 니들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한다. 근데 풀어봤기 때문에 알아. 아직 우리는 미숙하구나. 영유하구나.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진짜 해야 돼. 바로바로 꺼내서 움직여줘야 돼.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둘째치고 실수가 남발하게 되고 이 동네에서 실수하게 돼요.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뭐가 완벽하게 나와야 돼? 수식이라든가 논리가 완벽하게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빠르게가 되는 거야. 눈대중으로 대충 쳐박아서 푸는 습관이 강한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운 좋아서 걸리면 금방 풀긴 하지만 운이 없어서 꼬이기 시작하면 이거 답도 안 나와. 그래서 눈대중으로 풀든 수식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풀든 답만 구하면 되긴 하지만 둘 다 자꾸 해야 돼.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 63페이지 문제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떤 워딩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어떤 워딩을 중요하다고 그랬어? 바닥 상태, 그 다음에 뭐? 원자라는 워딩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죠? 바닥 상태이며 원자라는 워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되게 유명한 문제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봐봐. 이 문제 어디를 읽어도 바닥 상태라는 말 있어 없어? 없어. 원자라는 말 한마디는 보이는데요. 이 문제 어디에도 무슨 상태라는 말이 보이지 않아? 바닥 상태라는 말이 보이지 않아. 근데 너희들은 습관적으로 바닥 상태라는 말이 있거니 하고 문제를 푼다고 그러다가 이 문제를 풀다가 말려요. 봐봐. X는 또 고민한다. 여기 X, Y, G가 있죠? 이걸 보기 전에 그냥 이것만 봐봐. 자, X는 누굴까? X는 누굴까? 바로 나와야 돼. S전자, P전자야. S전자 더하기 P전자가 번호겠지. 너 탄소야. S전자 3개, P전자 3개잖아. X는 누구야? 탄소야. 근데 탄소 주제에 S전자가 홀수네? 이 새끼 들뜬 상태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탄소 주제, 내가 S전자가 홀수가 되려면 무조건 몇 쪽이어야 된다고 그랬어? 1쪽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니 탄소 주제에 S전자가 홀수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누굴까? Y는 4개, 5개니까 9번이죠? 그럼 보자마자 이 새끼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 플로린이라는 거 알아야 돼. 됐어?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얘 누구야? 몇 번? 11번이 돼야 되겠지? 너 나트륨이야 하고 누군지를 바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됐어? 자, 누군지 캐치하셨다면 이 조건에 맞도록 이제 전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조건에 맞아 떨어지게끔. 자, 첫 번째 X부터 가보자. X는 마지막 껍데기가 L번에서 끝난대. L번이면 2번, 2번, N번이면 몇 번? 3번. 우리 또 유딩들을 위해서 숫자를 써줄게 내가. 또 L은 뭔가요? 이러고 있을까봐. KLMN 알파벳은 배웠지? 자, 그래서 얘는 몇 번에서 끝나? 2번에서 끝나는데 2번의 전자가 몇 개래? 4개래. 2번의 전자가 몇 개 있대? 4개가 있대. 아, 그러면요 4개가 2번에 있으니 4개가 2번에 있으니 총 전자 몇 개 중에? 6개 중에 1번의 전자가 몇 개가 있으면 돼? 2개가 있으면 되겠지. 그럼 무조건 1s2는 깔고 가는 거야. 근데 S전자가 몇 개래? 3개래잖아. 그러니까 2s1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2p에 6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 해주면 되겠어요? 2p에 3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P전자 3개, S전자 3개, 그리고 2번 껍데기에 4개. Everybody happy 만족. 물론 happy는 아니지. 들뜬 상태니까. 이거 찾는데 오래 걸려 니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생각해봐. 논리적인 흐름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개 노가다로만 풀어야 한다면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야. 논리의 흐름이 한 방에 쭉 갈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낸다고. 평가원이나 수능의 경우에는 어디서 사설 모의고사 혹은 어디 학원 모의고사들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 그치? 이런저런 곳에 이제 그 문제들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문제, 거기 사설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대부분은 잘 만드셨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문제를 위한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들은 그냥 푸는데 고민하는데 의의를 두시는 거고, 실제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내가 아는 평가원과 내가 아는 수능에서는 의식의 흐름이 한 줄로 가요.
얘네들 되게 천재야. 정말 난 평가원 출제위원들하고 수능 출제위원들을 보면 정말 가끔 브라보를 외칠 때가 있어. 문제 진짜 기가 막혀요. 어마무시하게. 자, 그 다음에 얘 보자. 플로린 가보자. 자, 얘는 몇 번 껍데기에서 끝난대요? 2번 껍데기. 그럼 3번으로 넘어간 전자 있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그런데 S전자가 몇 개랍니까? 4개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s2, 2s2 깔고 가네. 왜? 3번으로 넘어간 게 없잖아. 근데 S전자가 몇 개래? 4개래잖아. 그러니까 1s2, 2s2 깔고 가야 되겠지? 그리고 P전자가 몇 개랍니까? 5개라고 하니까 2p5 들어가는 거니까 너 바닥이다. 그러니까 얘는 2번 껍데기에 전자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고 이 새끼만 바닥이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되겠지. 너는 들떴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Z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더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냥 보이는 대로 해보자. Z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가 이거 말고도 나오기는 하는데 보이는 대로 일단 해보자. 자, 첫 번째. 몇 번 껍데기에 2개가 있답니까? 3번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가 있대? 2개가 있대. 아, 그럼 나트륨은 아니네. 나트륨의 바닥은 무조건 아니네. 왜? 나트륨은 3주기 1쪽이잖아. 그럼 이 새끼가 바닥이라면, 얘가 만약에 바닥이라면 3번 껍데기 전자가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이해돼? 따라서 어쨌든 얘는 바닥은 아니야. 그리고 3번에 전자를 2개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디서 빼서 올릴 것이냐? 그것만 고민하면 돼. 근데 3s2로 끝나야 될까? 3s1으로 끝나야 될까? 상관없어. 어쨌든 홀수만 만들어주면 돼. 1s1, 2s2, 3s2 해도 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순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써보자. 1s, 2s, 3s를 가지고 우리가 s 몇 개를 만들어야 돼? 5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p, 3p를 가지고 2p, 3p를 가지고 p 몇 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어디 갔어? p 몇 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6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3번에다 몇 개만 넣으면 되는 거야? 2개만 넣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3번에 2개를 넣는 거니까 S 하나 P 하나 찔러서 2개를 넣고 출발하셔도 되는 거고, 여기를 제낀 상태로 여기다 2개를 놓고선 출발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와. 근데 배치를 이렇게 놓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니들이 얘네들을 상상하실 때. 그럼 몇 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보이지, 그치?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따라서 어쨌거나 듣겠거나 얘는 저쨌거나가 발음이 힘드냐? 자, 어쨌든 얘는 무슨 상태라는 걸 의미해? 들뜬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유도해서 답을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의도였던 거야. 무슨 단어 하나 없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 그렇지.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가 몇 번 문제? 2번 문제. 요 문제죠? 한번 풀어보세요. 보자마자 화날 거야.